네, 먼저 이렇게 그 유서 깊은 동신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박수근 선생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고, 또 우리 김영일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주에 계셨던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설립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이 정주입니다. 의주하고 가까이 있는. 저희 장모님은 정주라고 안 하시고 덩주라고 그러시는데요. 예, 저는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 해주 연백 출신이고요. 결혼할 때 황해도를 이북으로 쳐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욱 또 이 동신교회가 친근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전공자도 아닌데 정말 약간 무모하게 오늘 조선왕릉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왕릉 한 번씩은 다 다녀와 보셨죠? 예. 아마 최근은 아니더라도 젊으셨을 때 뭐 소풍 겸해서 한두 번은 다 다녀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는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아주 크고 왕이 그냥 통치하던 그런 궁궐이 참 좋았는데요. 나이 들고 또 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왕릉을 갖다가 특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살 다니다 보니까 조선왕릉이 참 좋더라고요. 우선 자연경관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왕릉에 누워 있는 왕과 왕비들의 그런 그 일생을 갖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제 이런 것 좀 하게 되면서 또 많은 또 이런 여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좀 취미를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조선왕릉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그 영상을 한 5, 6분 정도 먼저 보신 다음에요. 조선왕릉의 특징, 그리고 조선왕릉 가시면은 또 어떤 부분을 보고 즐기시면 좋을까 몇 마디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주요 왕릉에 얽힌 이야기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좀 먼저 보실까요? 561년 조선 역사를 관통하는 조선 왕릉은 모두 42기. 그런데 능마다 형태가 다 다르다. 혼자인가 하면 나란하고, 둘인가 하면 연달아 셋이다. 그리고 때로는 타격을 선택하기도 한다. 단순히 돌아가신 왕을 모신 집이 아닌 조선 왕릉마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광릉이 정자각을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다. 정자각에서 보았을 때 왼편으로 자리 잡은 곳이 조선 제7대 왕인 세조의 능이다. 세조는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쓰지 말고 병풍석도 쓰지 말라고 유언한다. 왕릉 조성에 사용되는 국비를 줄이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능침에는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업적보다는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비정한 숙부로 더 많이 기억되는 세조. 세조는 재위 기간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정자각을 중심으로 오른쪽 언덕에는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가 누워 있다. 이렇듯 하나의 정자각을 중심으로 좌우 언덕을 달리해 봉분을 배치한 형태를 동원이강릉이라 한다. 광릉은 조선 최초로 조성된 동원이강릉이다.
이와는 달리 조선 제3대 왕인 태종과 원경왕후는 같은 언덕에 나란히 누워 있다. 왕자의 난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33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태종과 그의 비 원경왕후. 문인석과 무인석을 비롯해 능침을 옹이하는 석수들 모두 2쌍씩, 능 역시 보기에도 다정한 쌍능이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다. 지아비와의 갈등으로 퇴출 위기까지 갔던 원경왕후. 그러나 두 사람을 손잡게 해주고 싶었던 세종의 바람이었을까. 하나의 난간석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이 정겹다. 여섯 명의 부인에게서 18남 4녀를 얻었지만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세종과 소헌왕후는 아예 한 봉분 아래 모셔졌다. 조선 최초의 합장능이다. 봉분은 하나지만 혼유석을 나란히 설치해 합장능임을 표시했다. 하나의 담장 안에 위로는 왕의 능이, 아래로는 왕비의 능이 자리 잡은 형태도 있다. 왕성한 생기를 그대로 받기 위해 위아래로 모셨다. 조선 최초의 동원 상하릉이다. 그러나 부부라 해서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 역대 왕 중 부인이 가장 많았던 왕 중 하나인 중종. 중종은 현재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 혼자 누워 있다. 본인의 뜻에 따라 계비인 장경왕후 곁에 묻혔었으나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제2계비 문정왕후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길지가 아니라 해서 문정왕후가 이곳에 오지 못하게 되면서 중종은 결국 혼자가 됐다. 인생의 아이러니다. 중종에 비한다면 헌종은 행복하다 해야 할까? 조선 제24대 왕인 헌종은 그의 비인 효헌왕후 그리고 계비인 효정왕후와 함께 하나의 담장 아래 나란히 누웠다. 병풍석 없이 하나의 난간으로 새 능을 이은 삼연능이다. (500년) 조선을 비추던 해가 기울었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황제의 유름. 병풍석에는 12지신상 대신 모란 무늬를 넣었고 황제릉을 표방해 능침에는 혼유석과 장명 등 망주석만을 두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능이나 하나의 봉분에 3개의 방을 들인 동봉 삼실능이다. 문인석과 무인석 그리고 능침 주위에 배치되던 석수들은 홍살문과 제향 건물 사이로 내려보냈다. 기린과 낙타, 코끼리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성물들이 이채롭다. 이렇듯 조선 왕릉은 제각각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이자 역사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예,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조선 왕릉에 대한 기본 상식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릉이라고 그러면은 왕의 무덤뿐 아니라 그 왕비의 무덤도 왕릉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단독으로 왕비 혼자 묻혔다 해도 그거는 별도의 왕릉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조선의 왕은 27분이지만 왕릉은 42개가 있고요.
그리고 남한에 40개가 있고 북한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왕릉의 이 기본 구조가 뭐 다들 다 42개 중에 40개가 거의 그 동일합니다. 2개는 완전히 다르고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다들 아시죠? 홍살문이라 그래가지고 삿된 기운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이제 금지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그 정각이 그 정자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사 드리는 공간입니다. 영상에서는 정자각이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경치를 보는 정자각이 아니고 위에서 보면은 한문으로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정자각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능침 공간이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아무래도 그 왕릉의 이제 그 제일 중심부는 요 능침일 텐데요. 맨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맨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당연히 위에 있는 그 봉분이 눈에 들어오시죠? 근데 여기서 제일 의미가 깊은 것은요. 그 의외로 요 밑에 그 세 줄이 있죠. 요 줄, 요 줄, 요 줄. 요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요게 아주 조선의 아주 엄격한 그 신분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줄입니다. 그래서 맨 위를 상계라 하고요. 그래서 곧 왕과 왕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이 문신, 그러니까 이 붓을 든 문신의 공간이고요. 거기서 문인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칼을 잡은 이 무인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은 철저하게 왕, 문신, 무인. 무인이 제일 힘은 세지만 이 신분 서열로 보면은 문신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왕릉의 상징은 이 문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 그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한테만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다른 양반이나 그런 묘에 무인석을 세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뭐 엄청난 반역죄로 아마 몰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능 보시면은 문인석은 많이 세워져 있지만 무인석이 세워진 것은 오직 왕릉밖에 없습니다. 요걸 알아두시면은 재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앞에 평평한 돌 보이시죠? 일반 묘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상석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왕릉에서는 제사를 갖다가 저 아래 정자각에서 지내고요. 요거는 혼이 나와서 편히 놀고 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혼유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난 이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는 42개 중에 40개는 다 똑같은데 2개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아마 영상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다른 40개는 모든 성물들이 이 능침 공간 주위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만 모든 성물들이 다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앞에 있는 이런 그 제사 공간도 고물의 정자가 아니라 한일자로 옆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 고종과 순종의 능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왕능이 아니라 황제능입니다. 조선이 망할 때 왕이지만 고종과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요 왕의 형식은 명나라의 황제능을 그대로 본따온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성물들도 뭐 코끼리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그런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참 2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선 왕릉이 40개가요. 모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조선 왕릉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됐을까요? 제 친구 보고 조선 왕릉 같이 가자 그러면 아유 거기 뭐 볼 거 있냐 그러고 절대로 안 가는데요. 이 외국 사람들이 이 조선 왕릉을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조선 왕릉의 특징을 갖다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맨 처음은 조선 왕릉은 사후 안식 공간으로 그런 개념으로 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 입각해 가지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 속에 아주 전체가 부드러운 잔디로 이렇게 딱 돼 있죠. 저희가 보기에는 뭐 능이면은 뭐 능이나 무덤이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조성된 왕릉은 세계에서 조선 왕릉 하나뿐이 없답니다. 물론 경주의 신라시대 왕릉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돼 있지만 이 40개가 단체적 전부 다 이렇게 부드러운 잔디밭으로 조성된 것은 조선 왕릉이 유일하다고 그러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념은 사후에는 편안하게 안식하시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실사를 하러 왔을 때 여기가 정말 조선 왕릉 맞습니까? 이거 골프장 같은데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신의 정원 같다 그러고요. 제일 이 세계문화유산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그 평가위원이었대요. 근데 이 서운흥에 있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숙종릉을 딱 가보더니 뭐 굉장히 좀 무례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저기 봉분까지요 7번 아이언 치면 다 그 거리네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외국 왕릉은 뭐가 다르길래 그럴까요? 그 외국의 왕릉은 편히 쉬시는 안식 공간이 아니고요. 죽어서도 저 세상에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치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릉 자체가요. 잔디밭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딱딱한 그 돌로 된 그런 석조 건축이고요. 규모도 아주 크게 그렇게 져 있고요. 묘실도 뭐 아주 그냥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북경 근처에 있는 중국의 명나라 황제 13분이 모신 명13릉이라는 곳입니다. 뭐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규모죠. 거대한 그 산맥줄기가 지나가고요. 그 아래 일대가 모두 이 황제 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완전히 궁궐이죠. 왕이 있는 황제를 배하라는 이런 계단이 있고요. 뭐 이걸 보고 아마 그 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동물의 조각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뭐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동물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 동물 조각이 얼마나 크신지 아실 겁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정말 저절로 이 중국 황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죽어서도 이거 아주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네. 이제 그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능을 설계한 겁니다. 여기는 또 어딜까요? 여기도 능같이 무덤같이 보이시나요? 유럽의 무슨 성 같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한 아주 방이 있고요. 그 위에 여전히 임금의 그 권좌에서 뭐 호령하고 있는 그런 황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베트남에 있는 카에딘 황제릉이라는 것인데요. 뭐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 파리에 있는 무슨 베르사유 궁전 그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뭐 동물이 아니라 자기를 경호하고 그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이 이렇게 여전히 죽은 다음에도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왕릉 보시다가
이 왕릉 보시면은 어떤가요? 조선 왕릉 아주 굉장히 아주 평안하죠. 아주 고요하고요. 정말 그 안식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고향에 있는 서운흥에 있는 그 숙종의 그 왕릉인데요. 근데 평온하긴 한데 그 너무 좀 그 중국 황제능이라든가 베트남 황제능에 비해서 너무 좀 그 수수하지 않나요?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또 세계 문화유산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조선 왕릉의 그 어떤 설계상의 비밀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좀 숨어 있습니다. 이 곡선과 직선 그리고 이 고도 차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변의 어떤 산세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참배하러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그 능의 주인한테 이 존경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맨 앞에 있는 홍살문이죠. 그 앞에 있는 곱게 뻗은 길이 있고 앞에 정자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배하러 가시는 분은 홍살문을 지나면서 아 여기는 점점 더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 능을 보러 왔는데 능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고 저 뒤에 있는 큰 산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 정자가 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머리를 수그리고 올려봤을 때 이 봉분 윗자락만 살짝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봉분의 정 가운데에 장명등이라는 석등이 있습니다. 이 석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왕조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후대 왕이라고 그래도 참배하러 오면은 왕조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 너머에 자기 선대 왕이 묻혀 있구나 그러고 굉장히 이제 저절로 그 어떤 존경심과 그런 경외감을 갖다 품도록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왕릉 가시면 그냥 한번 휙 둘러보지 마시고요. 정자가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고개를 숙여서 왕릉을 한번 쳐다보시면은 전혀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에 있는 이 능의 주인은 어떨까요? 정자가 바로 뒤에 있으면은 이분의 시야도 막혔겠지만 정자각 뒤에 조그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멀리서 오는 참배객을 다 볼 수 있고요. 그 참배객뿐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조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산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스케치를 보시면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전체가 조선 왕릉의 전체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로 사람들이 걸어오면은 전혀 이제 가려서 보이지 않고요. 위에 있는 분은 요 정자각 위로 이제 오시는 분과 이 앞에 있는 이 산도 아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참 기가 막힌 설계 아닐까요? 요게 전체 조선 왕릉의 설계 구조입니다. 아주 겹겹이 아주 부드러운 산줄기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죠. 뭐 좌청령, 우백호, 뭐 위에 있는 태조산, 뭐 쭉 돼 있는 아주 아늑한 산줄기 안에 깊숙이 아담하게 왕릉이 자리 잡고요. 그리고 뒤에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보이는 산, 이 두 개 산도 다 이 전체 왕릉의 전체 설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 조선 왕릉은 이 자연과 이렇게 어우러진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높이 사가지고 조선 왕릉 40기를 갖다가 전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또 제일 높이 산 거는 아직도 이 조선 왕릉은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진시황릉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크고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참배하러 오나요? 다들 관광객들만 넘쳐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있긴 하지만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근데 조선 왕릉은 아직도 산자가 와서 죽은 자에게 참배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세계에서 조선 왕릉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 왕릉은 규모라든가 화려함 그런 외형에 치중한 그 외국 왕릉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갖다가 그대로 통해서 깊은 아름다움과 여운을 선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조선 왕릉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나 유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도자기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 보면 아주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아주 첫눈에 아주 확 들어오는 반면에 뭐 고려 청자가 아름답다 그러고 조선 백자가 아름답다 그러지만 그거 보면 너무 순수해 보여, 좀 수수해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는 금방 좀 질리는데 조선 도자기는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맛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죠. 조선 왕릉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선 왕릉 나중에 가시면은 뭐 좀 탐방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거 자체로도 어떤 조선 최고의 명당을 갖다가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조선 왕릉 가시면은 이 앞에서만 많이 보시는데 전체를 잘 감상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저 뒤쪽으로 가셔서 또 앞에를 이렇게 조망하시면은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능력 보호를 위해서 위에 못 올라게 하는 능들이 많아서 조금 유감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아래에서도 한번 보시고 위에서도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왕릉은 모두 다 그 둘레길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가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운동하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요, 1년에 2번씩 이 왕릉에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는 숲길을 갖다가 개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제서부터 그다음 6월 말까지 이 봄철에 한 번 있고요. 가을철 단풍철인 10월하고 11월에 또 한 번 그런 비공개 숲길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한번 생각나시는 때 왕릉 한번 가셔서 평소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숲길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은 요 태능 아시죠? 저쪽 그 육군사관학교 있는데 태능 아주 조선에서 뭐 최악의 왕후라고 하는 그 문정왕후 윤 씨가 있는 무덤인데요. 또 저 떨어져서 삼육대학교 옆에 그 아들 명종의 능이 있습니다. 강릉이라고 그러는데요. 태능과 강릉을 잇는 그 저 숲길이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개방된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거기 한번 다녀올까 그러고 있습니다. 요게 세조가 있는 광릉의 모습인데 가을철에 찍은 사진인데 참 아름답죠. 요거는 그 여주에 있는 그 세종대왕하고 같이 있는 그 효종의 능입니다. 세종대왕 능도 좋지만 저는 이 겨울철에 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기 한번 가시면은 참 이 산등성의 이 곡선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위아래로 왕과 왕비의 능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위에 아주 푸른 하늘하고 이렇게 딱 그 조합해서 보면은 참 아주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앞에 있는 그 성물 조각들
그거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왕릉의 상징은 무인석이라고 그랬죠. 칼을 잡은 무인. 그런데 이 무인석의 형태가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형태는 많이 보셨죠. 아주 좀 비현실적입니다만 아주 크고 우람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무인석도 있는데요. 이 무인석은 칼 잡은 장수가 입주위를 보시면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배시시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인데요. 이 조선왕릉 40개 중에 유일하게 웃고 있는 이 무인입니다. 이 무인은 느낌이 어떠세요? 예? 무서우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점잖해 보이지 않으세요? 수염도 잘 나고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요. 일본 사람 작품입니다. 참 그 조선 왕릉에 일본 조각가가 이렇게 세웠다는 게 참 이상하지요. 그 앞에서 보신 그 고종과 순종, 그 중에서 순종의 능 앞에 있는 무인석입니다. 이 조선 왕릉,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일본 사람이 조선의 무인을 갖다가 상징하는 무인석을 이렇게 세웠다는 게 참 느낌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호랑이 조각도 참 재밌는데요. 대개 보면은 아주 왕권이 강했던 그런 왕들의 앞에 있는 호랑이 조각은 굉장히 크고 아주 뭐 사자처럼 생겼죠. 근데 이런 호랑이 조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호랑이처럼 보이시나요? 개구리처럼 보이시나요? 개구리처럼 보이는데요. 좀 허약한 왕들의 호랑이상은 좀 이렇게 좀 작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찰해 가시면서 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논란이 많은 고종과 순종의 그 성물인데요. 이게 고종의 성물이고요. 조선 석공의 작품인데요. 이 사진에서는 뭐 잘 구분을 안 됩니다만 가보면 굉장히 좀 아주 졸렬합니다. 아주 근데 이거는 아까 보면은 일본 사람이 세운 그 순종의 그 조각인데요. 똑같은 동물과 똑같은 배치해서 했는데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야, 이 순종의 조각, 순종등 앞에 있는 조각이 참 사실적이고 현대적이다. 그러고 이제 칭찬을 많이 하시고요. 한번 더 보시면 이 낙타를 갖다 이렇게 클로즈업한 건데 이 조선 석공 작품하고는 아주 굉장히 결이 틀리죠. 근데 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아주 또 이걸 싫어하세요. 예, 당시에 그 순종이 돌아가시고 순종릉을 세웠을 때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 아 이거는 굉장히 일본 놈들의 아주 그 나쁜 의도가 있다. 한마디로 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일본 사람의 우월함을 갖다가 이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니네들 그 조선 왕릉을 참배하면서 한번 둘을 비교해봐라. 이 앞에 있는 형편없는 조각과 이 훌륭한 조각을. 그래서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조선일보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색다른 또 견해도 있어요. 이 왕릉 앞에 있는 동물 조각이 뭐 그렇게 사실적으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상징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아니 이 동물이 다리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네. 그러면서 뭐 무슨 왕릉 앞이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이게 동물만 이렇게 잔뜩 갖다 놨냐. 그리고 다리를 벌리고 있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 이제 생식기도 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게 왕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이 유독 조선 왕릉 중에서 이 고종릉과 순종릉에 대해서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역사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평가가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남항주 옛날 금곡이죠. 거기에 있는 능인데
한번 기회 되시는 대로 가셔서 이 두 가지 조각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왕릉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그 능의 주인과 거기에 누워 있는 왕과 왕비하고 한번 공감해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역사적으로는 어떤 공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또 그런 삶을 또 나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또 나름대로 아주 새로운 여운이 있고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왕릉 가시면은 그런 뭐 속사정을 다 아실 수 없잖아요. 근데 능에는 그 문화 해설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에 3번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왕릉 방문하실 때 이 문화 해설사가 해설해주는 시간에 맞춰 가시면은 왕릉의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있고 오후에 2번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그 왕릉에 얽힌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릉이니까 이제 조선을 연 이성계의 능서부터 한번 가보시죠. 이 이성계의 능인데 딱 보시기 어떠신가요? 굉장히 화려하신가요? 이상하죠. 이게 뭐 아니 조선의 태조인데 이 벌초도 제대로 안 하고 위에 그냥 뭐 억새풀만 뭐 잘하고 되게 이상합니다 아주. 근데 이게 이성계의 마지막 그 소망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성계가 이제 죽기 전에 나는 어릴 적 고향인 함흥의 흙 밑에서 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함흥에 가서 함흥에 있는 흙을 퍼다가 봉분 위에 덮어주고, 그리고 또 함흥에서 자라고 있는 억새풀 그거를 위에다가 이제 심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그 태종 이방원이 참 착한 아들이고, 그리고 이성계도 참 그런 거 보면 그 죽을 때 자기 마지막 소원을 잘 이룬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성계의 마지막 소원 중에서 이루어진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성계는 이성계의 능은 그 구리에 있는 동구릉에 있는데요. 동구릉에 묻힐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기의 그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묘에 그 옆에 묻히기를 소원을 했고요. 실제로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묘를 갖다가 엄청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 능 이름이 정능입니다. 정능. 북한산에 있는 정능. 이성계가 북한산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이 자기 그 둘째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이 세자도 그 둘째 부인이 난 막내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 능도 경복궁 바로 앞에 덕수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영국 대사관이 있는데요. 덕수궁 그 주변에다가 이 자기 둘째 부인의 능을 지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부인을 갖다가 너무 사랑한 것도 되지만 좀 너무 심하죠. 아주 그 자기의 경복궁 바로 코앞에 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자기도 그 옆에 묻히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뭐 이성계가 죽자마자 아들이 뭐 이성계는 저 멀리 이제 동구릉 그쪽에 모시고요. 물론 함흥의 흙을 퍼서 날르긴 했지만, 그리고 이 신덕왕후의 묘는 파가지고 저쪽 북한산 깊은데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 능에 있던 아주 정성스럽게 제작했던 모든 성물들은 다 그냥 땅에 파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파묻은 그
정릉의 성물을 어디서 여러분이 지금도 가서 만져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가까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 청계천에 있습니다. 이 청계천에서 저쪽 광화문 쪽에서 시작하는 그 청계천 아래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예전에 거기서 홍수가 나서 이제 다리 공사를 하는데 신하들이 이제 그 저 정릉에 썼던 그 성물들이 지금 땅 속에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재활용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태종이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땅에 있던 그런 그 성물들을 파내가지고 이 다리에 그냥 뭐 이 석재로 이제 공사의 석재로 썼습니다. 요 부분 뭐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도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거꾸로 있죠. 그러니까 성물을 파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다리 공사하는데 이제 이렇게 처박은 그런 꼴이고요. 참 이성계가 자기 죽은 다음에 이 사랑하는 부인의 묘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참 기구했을까요? 이 견원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무리 아주 그 역사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마음은 다 비슷하구나. 그냥 내가 어릴 적 그 고향, 아무 때 없이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그 생각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너무 이렇게 자기가 뭐 마지막 소망이라고 해서 뭐 자식들한테 너무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그런 건 다 좀 부질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우린 그냥 하늘나라를 소원하면서 가면 그뿐이지 그거 이렇게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할 필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도세자의 능인데요. 여기 사도세자의 능도 참 재밌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여기 할머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 왕비능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왕비능도 상당히 좀 특이하죠. 보기에 좀 색다른 점이 뭐 보이시나요? 예, 참 멋있긴 한데 오른쪽이 비어 있죠. 이게 왜 비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영조의 첫째 부인 그 정성왕후 그 서씨의 능인데요. 이 영조가 이 서씨가 죽으면서 능을 이제 만들면서 내가 죽으면 이 옆에 오겠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옆을 비워두고요. 이 아래 보시면은 뭐 능자리만 비어 있고 아래는 다 이 성물들도 다 만들어놨죠. 근데 영조가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다음에 영조는 이 서운흥하고는 정반대인 저 동구릉에 있습니다. 누구랑 있느냐 그러면은 그 후처가 51세나 연하인 그 연하의 그 후처의 아주 다정이 이렇게 쌍능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 보면은 이제 후처가 자기 자식도 없는데 영감이라도 좀 붙잡아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설이 있고요. 정조도 하여튼 뭐 자기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 후처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영조가 이 정성왕후 서씨 옆에 묻히기를 원한 게 진심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평생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아주 평생 영조가 이 정성왕후 서씨를 갖다가 냉대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뭐 한 궁궐에서 뭐 이렇게 다른 방에서 이제 기거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이 영조는 이 저쪽 경희궁에 살았고요. 이 정성왕후는 창덕궁에 살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조선 역사상 굉장히 장수하신 분인데 슬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냉대하게 된 원인이 사실 그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영조가 신방에 들어가서 이제 새색시 보고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참 당신 손이 참 곱습니다. 그랬더니 새색시가 하는 말이 예, 제가 저 양반집에서 귀하게 자라가지고 손에 물을 잘 안 묻혀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답변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영조가 완전히 그냥 폭발을 해버리고 그냥 신방에서 그냥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조의 모친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 궁에서 뭐 빨래나 뭐 그런 그 험한 일 하던 그 무술이 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색 씨가 자기는 양반집에서 고이 자라서 물을 안 묻히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바로 이게 자기 어머니를 모욕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오해한 거죠. 그 다음서부터 완전히 뭐 이 서씨를 갖다가 거의 뭐 이제 내친 그런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아주 지냈고요. 죽어서도 이제 온다 그러고 이제 안 와가지고 저는 사실 서운은 가가지고 이 능을 볼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치다가 이 능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능에 가서 딱 보니까 이상하게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아주 애잔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살아서도 평생 그 구박받고 냉대받던 그 한 여인이 죽어서도 이렇게 옆자리가 덩그러니 비어 있는 채로 정말 그 사람들이 다들 이게 왜 비어 있냐 그러고 이게 수근수근 그 되는 그 소리를 갖다가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한 여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이 앞을 갖다가 이렇게 금방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릉 그 탐방의 묘미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뭐 세조의 광등 이런 거 참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만 때때로 보면은 아주 그 이름 없고 그 역사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왕릉의 숨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하고 어떤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영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조가 뭐 80세 넘도록 뭐 조선의 최장수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 영조가 역사상으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 개혁군주지만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평생 동안 자기의 그 내면의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주 괴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혹시 그 드라마 오소매 붉은 끝동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그 영조가 아주 괴팍한 늙은이로 나오죠. 아마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그러고요. 누구나 다 자기가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고 또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 건드리면 아주 폭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그 홍릉과 영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자기가 잘 다스려야지 자기도 행복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또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준비한 또 다른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돼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